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버는 편이었거든요. 만나면 계속 사주고. 착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제자리밖에 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경매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돼요. 되게 후회해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막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28살 김난희입니다. 상담을 하기 전에 김난 씨 얘기를 먼저 좀 듣고 싶어요. 보니까 사연 봤더니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거의 쉬지 않고 일은 해왔던 것 같아요. 집에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쌍둥이고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3남매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뭐 용돈을 많이 받거나 하지는 못했어가지고 중학교 때는 용돈벌이로 계속 일을 했었던 거예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빠가 사업이 망하고 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제 스스로 용돈을 아예 벌었어야 되는 거라서 그때부터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번 돈이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돼요? 지금 28, 그러니까 20살 넘었을 때부터는 어쨌든 성인이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 휴대폰 매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5년 전 기준이면 한 그래도 월급이 300 정도는. 그쵸, 네, 맞아요. 7년이면 좀 많은 돈을 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모으셨나요? 2, 3천 안 되게 모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우선은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갖고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소비 성향은 좀 어떠세요? 제가 21살 때부터 일했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버는 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계속 사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한테 투자를 했다고 할 만한 비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맞아요. 보면은 지금 아버지 기름값도 대줬다고. 차값을. 네. 차값. 아버지 차 뭐 사셨어요? 그랜저. 아버지가 장거리로 계속 운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좀 좋은 차 해드리고. 네. 그러면 차 사드리고 할부도 본인이 납부했던 거예요? 네, 계속. 그럼 지금 집에서 현재 생활비를 대는 비율이 어때요? 한 달에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김난 씨는 한 달에 집에 100만 원 갖다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도 효녀네요. 집이 잘 살았으면 좋겠죠. 네. 부자가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일단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계속 제자리밖에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는 잠시 행복한 것 뿐인 거고, 월세도 나가고 만약에 지금 할부도 나가고 이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게 많아 버리면 당연히 돈이 모아지지가 않죠. 아버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엔지니어 쪽 회사 다녀보고 계세요. 그래도 연봉을 어느 정도 받으실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받으시는데 이제 할부를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월세 살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은 또 그 할아버지네로 들어가시기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는 또 나와서 살아야 돼가지고 같이 들어가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반 정도는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드려놓긴 해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제가 모은 돈과 계획을 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꾸 만약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걸 베풀어 버리면 오히려 나중에는 더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본인은 또 되게 힘들게 돼요. 일단 집안에서 좀 포지션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최대한 알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남남으로 혈연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을 때 베푸는 건 괜찮아요. 그 전에 베푸는 거는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살을 깎아먹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살아가는데 의욕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가족에서의 내 위치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요. 저도 나이트클럽에서 돈 힘들게 모았거든요. 정말 어렵게 모았어요. 사이다도 먹지 않고 정말 음료수도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이에요. 거의 소비를 아예 안 했어요. 일을 악물고 그렇게 해야 돈이 모여요.
제가 만약에 그 돈을 쪼개서 동생 집 구해야 된다니까 빌려주고 누가 아프니까 이거 주고 해버리면 저는 제가 원하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고 나중에 돈 많이 벌고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잠깐만 좀 본인을 위해서 또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좀 미뤄뒀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공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시작한 게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동차 준비 중이에요. 부동산 공부하기로는 왜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됐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 집 구하면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행크티브도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좋은 부동산 사장님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부동산 사장님 보면서 저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마음가짐을 잡게 돼가지고 판매하고 손님 응대하고 하는 거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비스직에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또 부동산 공부도 시작을 했고 제가 조금 설계하고 막 이런 걸 계획 짜는 걸 좋아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 좀 잘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쪽으로 진로를 좀 정해본 상태여가지고 일단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왜 그거를 하는지가 좀 궁금하게 했거든요. 부동산을 몰랐던 분들이 나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할 거야, 이제 부동산 투자로 나 돈을 많이 벌 거야 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또 공인중개사를 준비를 하는데 그게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김나연 씨처럼 만약에 손님을 응대하고 이렇게 좀 브리핑도 잘 할 수 있고 하다고 하면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크게 방향성을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도 하시는 말씀이 평생 남 좋은 일만 시켜준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사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공인중개사는 공부를 하시되 그거는 취득을 하시면서 그건 약간 직업 부분이에요. 내가 내 자금을 모아서 정말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자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해요. 시험을 한 다음에 그것만 딱 해서 중개사의 길만 가시는 게 아니라 투자도 하시면서 중개업을 같이 하신다고 하면 훨씬 손님들한테 얘기하기가 괜찮아요. 네. 내가 조금 더 차별화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 플러스 한두 가지 기술을 갖추면 좋아요. 일단은 자기의 주특기 만드는 것까지 조금 더 한 다음에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맨 처음부터 막 가게를 차리거나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잘하는 곳에 가서 1, 2년을 배우고 2, 3년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투자 공부는 본인하고 조금 더 맞는 난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를 하시면 저는 좀 더 좋을 거라고 봐요. 네. 그 외에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다른 거 해보신 게 있으신지? 제대로 강의를 듣거나 한 건 없는데 그 책 계속 읽고 있고 책 몇 권 읽으셨어요? 꽂히는 순간에 한 달에 한 10권 이상을 읽었던 것 같아요. 잘하셨다. 네. 제가 조금 흥미를 느낀 게 경매가 그래가지고 조금 흥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경매 이제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긴 해서 컨설팅 목적으로의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그런 거를 도와줘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어떤 분한테 도와줘 가지고 제가 1,000만 원을 받았으면 그분은 아마 억대 이상을 벌었을 거예요. 50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거를 투자해서는 1억을 버는 게 몇천을 버는 게 쉬운데 다른 분들한테는 몇천이나 억 이상을 벌어주는 투자를 해야지만이 5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거를 하나 굴리면은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느꼈고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되는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만 하지 컨설팅으로 가버리면 평생 컨설팅만 하게 돼요. 계속 남한테 돈을 어떻게 하면 벌어주고 소개하고 이런 물건 파는 쪽 이쪽으로만 머리가 발달하게 돼서 저는 주 목적은 내가 내 거를 불려가면서 이런 걸 도와주는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머릿속에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컨설턴트의 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부자가 되어가는 길. 본인이 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7월까지만 일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딱 준비를 하고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나올 때 대출을 미리 받고 나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대출을 지금은 진행을 안 하는 게 나은지. 왜냐면 여기가 연차도 오래되어 있고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 받아 놓으려면 나오기 전에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해가지고 지금 시험을 위해서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동안 딱 준비를 하고 바로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출을 받아놓고 본인 나와서 직업도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렇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해서 지금 휴대폰 매장을 그만두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원래 그런 조언을 드리려고 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따지 말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간다고 해도 휴대폰 매장 못지않게 일을 해야지 그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휴대폰 매장에서는 계속 그냥 어느 정도의 수입을 할 수가 있고 중간중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휴대폰 매장 업무도 같이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본인 투자를 하기 위한 공부니까 저는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를 느껴요. 왜냐면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완전히 포화 상태예요. 내가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미 경쟁도 심화돼 있고 부동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지금 본인도 좀 더 빠른 성공을 원한다고 하면 현재 모은 돈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1, 2년 더 조금 모은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그냥 지금 매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네네. 돈을 종잣돈을 그러면 대출도 잘 되고 저는 원래 사연을 본 다음에는 그 자격증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투자를 위한 공부를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원래는 그런 답변을 준비했었는데 본인께서 사람을 잘 대하고 플랜 짜주는 걸 좋아하고 이제 그런 업무도 갖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조언을 했던 건데 현 단계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또 2, 3년의 시간을 버리게 되거든요. 휴대폰 매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한 300 내외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휴대폰 매장을 유지하시면서 공부는 투자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그냥 이거는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시험 치는 것도 휴대폰 매장에 다니면서 준비해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격증은 따놓고 나서 내가 옵션을 구하는 거죠. 사실상 제일 추천하시는 거는 지금 직장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는 거. 돈 모으고 빨리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공부를 조금만 한 다음에 하면 충분히 내 자금으로도 똘똘한 곳에 넣어둘 수가 있어요. 그 매입해둔다고 하면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나는 계속 일을 하지만. 근데 얘가 성과가 나왔을 때부터는 우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도 이제 하나가 아니라 또 두 개가 또 돈을 벌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꼭 월세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매입해뒀을 때 지금 성인이잖아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되게 안 좋죠. 이럴 때 공부를 좀 많이 한 다음에 하면 오히려 좋은 매물을 나중에 살 수 저는 있다고 봐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 기회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런 식이 좀 노려보고 지금 직장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정직원으로. 네, 지금은 사대보험 등록을 해놔서 그러면 대출도 잘 될 거고 대출 잘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그냥 온전하게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일단 물건 사기 전에는 아까 제가 신용대출을 받고 나와서 뭐 공부하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안 돼요. 되게 후회해요. 혹시라도 좋은 게 있어도 못할까 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거두세요. 시간 금방 흘러가요. 2년, 3년 되게 긴 것 같지만 순식간에 흘러가요. 저는 28살부터 일을 했어요. 열심히 돈 모으고 공부하는 돈만 좀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고 주식이나 코인 절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